안녕하십니까, 고승우 박사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국가방위전략을 발표하면서 미국이 더 이상 세계 경찰로 하지 않겠다. 대신 미 본토와 중남미를 어우르는 서반구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겠다. 그래서 서반구 밖에 아시아 등에서의 군사적 개입은 재조정하고 축소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그 한국에 대해서도 그 향후 주한미군의 위상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 지금 현재 한국과 미국의 군사 관계에서 가장 지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는 것이 한국군의 그 전시 작전 지휘권이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이후 기회만 있으면 이른바 전작권, 전시작전 통제권이죠. 환수가 기묘하다. 우리 군이 세계 5위 정도의 엄청난 역량을 지니고 있는데 뭐 자주국방을 하지 못한다,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역시 미국이 국가 방위 전략을 발표하자 이 대통령 SNS에 자주국방 얘기를 다시 한번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와 우리 한국 정부 사이에 일단 물밑 접촉이 좀 있었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한미군의 역할은 대북 방어에서는 좀 빠지고 약화시키고, 한국군이 대북 방어에 주된 역할을 맡으면서, 역시 미군은, 주한미군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작전에 언제든지 투입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좀 더 강화하는 것으로 가겠다. 그것과 관련해서 주한미군은 앞으로 항공 우주 정찰 감시 기구로 좀 더 무장을 하는 쪽에 치중을 하고, 역시 그런 면에 따라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말이죠, 주한미군을 통한 감시, 정찰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국가 방위 전략이 이제 트럼프에 의해서 미국의 국가 이기주의를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일단 그 재조정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도 역시 트럼프의 어떤 그런 의사에 따른 구조정을 하면서 우리 한국과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이냐, 그것이 한국과 남북한을 그 동토는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서 좀 상당히 좀 심도 있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트럼프는 미 국가 이익을 위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말이죠, 납치한다. 그린란드도 미국이 뭐 지배하고 싶다. 그리고 또 뭐 그 카나다와에 대해서도 중국과 거래하면 뭐 관세를 100%더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역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말이죠,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한국에 대해서도 주한미군과 관련해서 그러한 모습이 반복되지 않겠어요? 트럼프가 지금 한국에 3,500억 달러의 말이죠, 미국 투자를 요구를 하면서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도 보면은 현재 주한미군이 치외법관적인 위치에서 여러 가지 특권을 지금 누리고 있죠. 그래서 한국에 주둔하면서도 주한미군은 한국의 그 공권력에 미치지 못하고, 또 주한미군의 그 기지라든지 그 다음에 주한미군의 그 군사 행동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비밀로 붙이는 것을 70년간 유지해왔다. 한국 정부가 거기에 동의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이런 부분에서 그 트럼프는 말이죠, 주한미군의 어떤 권한을, 한국에서 누리는 특권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앞으로 미국 국방 전략을 한국에서 실천할 때 요구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느냐 할 때, 뭔가 그 같은 주권 국가라서 말이죠, 딜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거래를 해야 됩니다. 협상하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한미군의 유상을 미국의 국익을 증대시키는 쪽으로 일단 전환시키면서 한국이 요구하던 전자권의 전환을 일단 그 하는 한국이 가져가는 쪽으로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말 이 부분이 사실 간단치 않습니다. 주한미군이 지금까지는 그 한미 연합사령부를 통해 가지고 한국군을 그 전시에 통째가 되어 있죠.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군을 지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미 군사 관계가 대등한 군사 관계라기보다도 예속적 종속적 관계라고 하는 그런 평가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관계인데 그러면 전시 작전 통제권을 한국군이 가져온다 할 때 한미 군사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종전에 해왔던 미국과 한국의 그 예속적 관계가 발발적 지배될 것인가?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은 거기에 말이죠 따라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그 대충 답은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해외 파병이라든지 군사회계 정책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미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한미군도 보면은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국방부 합참의장 결국에는 미 대통령의 군 통수권 하에서 이제 일단은 한국이 주도를 하고 있다 봐지는데 전자권을 한국에 이양한 뒤에도 주한미군은 그런 식으로 가동하겠다. 그런 부분은 미국이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말이죠. 세계 수십 개국에 지금 군대를 보내고 어떻게 보면 동맹 관계를 맺고 군사 협조를 맺고 있는데 공통된 것이 미국은 해외 어디를 가 있든지 간에 미 대통령의 말이죠. 군 통수권에 그 예외는 없다. 미 대통령이 미 장병에 대해서 말이죠. 300도 전방위에서 책임을 지는 무한 책임을 지는 이제 그런 면에서 통수권을 가동한다. 그런 원칙을 적용했기 때문에 향후 그 주한미군의 유상이 변한다 하더라도 그 미국은 바로 그런 점을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 보면은 한국군이 그 전시 작전 통제권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즉 주한미군은 한국군과 대등한 말이죠. 어떤 그 관계로서 미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체제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주한미군이 이제 그 한국에서 연합 체제를 맺었을 때 굉장히 그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행정 체제, 군 명령 체계로서는 한국 군 장성이 미래에 말이죠 전자권 전후에 어떻게든 그 한미 연합 그 군대에서 지휘권을 가지지만 주한미군 사령관은 거기에 대해서 상하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주한미군의 독자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데 이 부분에서 보면 간단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현재 한미 상호 방위력 4조 등으로 해서 누리는 치외법권적인 어떤 그 권한을 전자권 전환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앞으로 한미 간의 조정이 될 것인가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국이 말이죠 깊이 좀 고민하고 미국 협상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즉 미군이 말이죠 주한미군을 그 미 대통령의 통수권을 유지하는 쪽으로 계속 유지를 한다면 우리도 같은 요구를 해야 됩니다. 같은 논리로. 그럼 한국군도 한국 대통령이 한국군의 군 통수권을 계속 행사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협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이제 이런 부분은 그 국제적으로 봤을 때 무리한 요구는 아닙니다. 지금 미국이 일본이라든지 필리핀, 나토 회원국에 이제 주둔하거나 방문군 역할을 할 때 바로 그러한 점을 적용이 되는 것이죠. 미국이 그 상대하게 되는 주둔군, 방문국은 다 대등한 군대 자주국의 입장에서 각각
군 통수권을 각국의 대통령이 행사하는 걸로 해서 일단은 연맹을 하고 동맹을 한다. 이런 원칙이 적용이 되는데 우리 한국도 바로 이런 부분을 이번에는 꼭 관찰을 해내야 되죠. 미국이 지금 지난 70년간 한국에서 말이죠. 주한미군 사령관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점령군 사령관 같은 그런 유세를 발휘한 건 사실이죠.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 그다음에 유엔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 세 개의 모자를 쓰고 한국에서 이제 군림하면서 여러 가지 역할, 즉 미국 대통령의 미국 정부의 말이죠. 어떤 그 요구를 관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뭐 최근에 보면 유엔 사령관 이 말이죠. 우리 통일부의 그 비무장제 주변에서 때 보면 그 지금 남북의 화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반대한다. 뭐 이렇게 해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뭐 내정 간섭이라도 볼 수 있는데 이른바 유엔 사령관은 정전협정을 내밀면서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세계관만에 보면은 한미 동맹은 21세기 그 유일한 예속적, 종속적인 말이죠. 군사관계다라고 좀 촉각치는 상황인데 전작권 전환 그리고 미국이 말이죠. 주한미군의 그 위상을 변경시키고 무장을 새롭게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하는 그런 식으로 몰고 간다면 한국도 그 상황에서 떳떳하게 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식으로 그 군사적 주권을 요구한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군사적 주권을 요구할 테니 같은 바로 그러한 원칙에서 협상하자. 그래서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역할을 할 때 역시 그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가 그 전제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법을 봤을 때 A라는 나라가 B라는 국가에서 C라는 나라를 상대로 군사작전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되어 있는데 주한미군이 한국에서도 그런 일을 벌면 안 된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해서 관철을 시켜야죠.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만약 거기서 보복한다, 뭐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무역 압박을 가한다, 그다음에 기술 협력을 말이죠, 뭐 백지화신다든지 어떤데 우리도 버텨야 되죠. 지금 군사력이 말이죠, 그 세계 5위권인데 경제력도 세계 뭐 6위권, 5위권입니다. 그 반도체는 뭐 막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역시 대협상력을 지닐 정도로 국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미국이 말이죠 여러 가지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미리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떳떳하게 버티고 또 정부는 버티는 것이 버티면서 국민이 세계에서 말이죠 떳떳하게 주권 국가로서의 어떤 그 위상을 말이죠 자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정부의 그 책무죠. 이 정치인은 국민의 정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하는 데서 모든 걸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미국의 국익을 등재시키기 위해서 주한미군의 위상을 이제 변경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한국군의 그 대북 방위력을 더 강화하고 미국은 뭐 그 뒤로 빠지겠다. 근데 대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그 봉쇄 압박 작전에 주한미군을 더 활용하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다. 그건 그러한 과정에서 한국도 당당하게 말이 주권 국가로서 국제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미가 군사관계에 있어서 대등한 주권 국가의 관계를 해가지고 새롭게 또 한미 동맹을 새롭게 만들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미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도 대처하겠다라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지금 비춰야 될 그런 식으로 보여지는데 이재명 정부가 과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을지 좀 궁금한데 오늘은 뭐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